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김성근 감독의 단호한 말은 박찬영의 송구를 본 순간 날카롭게 떨어졌다. 그렇게 던지면 프로에서는 못 쓴다. 모가지야.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수십 년 한국 야구를 이끈 지도자의 냉철한 평가였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을 만큼의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롯데 자이언츠 1군에서 박찬영은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연속 안타, 3루타, 멀티히트 경기, 안정된 수비와 주루까지 그는 이제 매일 선발로 경기에 나서며 팀의 핵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정말 프로에서 못 쓸 선수였나? 아니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했을까? 그 혹평은 틀렸던 걸까? 아니면 그 순간만을 본 판단이었을까? 야구는 순간의 게임이지만 선수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다. 박찬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니다. 평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다. 가능성과 기준, 선입견과 시간 사이 어딘가에 있던 선수. 우리는 그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이제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 한마디부터 모든 것을 바꾼 순간부터. 박찬영은 누구인가?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지 않았다. 드래프트 1순위도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다. 프로 입단 당시 나이도 많았고 군 복무까지 마친 상태였다. 기회를 얻기란 더욱 어려웠다. 그의 시작은 독립리그 화성 히어로즈였다. 언론도, 스카우터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야구를 사랑하며 묵묵히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불꽃이라는 방송에서의 트라이아웃.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에게는 절실한 무대였다. 수백 명의 신청자 중 선발된 몇 안 되는 자리. 박찬영은 단 한 장면으로 판을 뒤집었다. 담장을 때리는 2루타. 그 순간 이대호가 외쳤다. 왜 저런 애를 안 뽑아? 스카우터들 자는 거야? 그 순간의 임팩트는 수년간의 준비가 만든 결과였다. 그는 롯데와 육성 선수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도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보여줄 것이 있었고 롯데는 그를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4월 불꽃 출연, 5월 입단, 6월 1군 콜업, 7월 매일 경기 출전. 이 모든 것이 3개월 안에 일어났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퍼즐 한 조각. 그는 이제 팀 전체를 흔드는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가능성, 시스템 바깥에서 증명된 선수. 그의 이름은 박찬영이다. 김성근 감독의 혹평은 무엇이었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프로야구의 냉혹한 기준이었다. 그렇게 던지면 프로에서는 못 쓴다. 모가지야. 이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수많은 선수를 키워낸 김성근 감독의 철학이었다.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 체력, 자세, 멘탈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했다. 그날의 박찬영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는 느렸고 공의 회전은 불안정했다. 캐칭 후 움직임은 망설였고 주저함이 느껴졌다. 감독은 그 순간을 보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야구는 순간의 스포츠지만 선수의 가치는 누적의 예술이다. 박찬영은 계속 발전했다. 송구는 정교해졌고 수비 포지셔닝도 향상되었다. 3루 수비에서는 안정감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김성근의 발언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스냅샷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선수도 환경도 기준도 변한다. 오늘의 미완성이 내일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말 프로에서 못 쓸 선수였나? 아니면 프로가 준비되지 않은 눈으로 본 것일까? 김성근의 혹평은 박찬영에게 자극이 되었다. 그는 그 말을 뛰어넘으며 1군에서 가치를 증명했다. 그 평가는 이제 박찬영을 담아내기에 너무 작아졌다. 이대호는 왜 박찬영을 밀었나? 한 장면. 그 하나로 충분했다. 불꽃 트라이아웃에서 박찬영이 때린 2루타. 타구는 담장을 때렸고 경기장을 울렸다. 이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안 뽑아? 스카우터들 자는 거야? 이는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었다. KBO 최고의 타자 이대호. 수많은 타격과 신인을 본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스윙 타이밍, 배트 헤드의 궤적, 임팩트 순간의 집중력, 그리고 감각. 예능 게임에 강하겠다. 통계로 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트라이아웃에서 보여준 수비도 좋았지만 진짜 주목받은 건 방망이였다. 방송 하이라이트는 다이빙 캐치를 강조했지만 이대호가 본 건 타구의 에너지였다. 그는 숫자보다 감각을 보는 사람. 박찬영은 그 감각을 터뜨린 몇 안 되는 영혼이었다.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 타구에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이대호는 망설이지 않고 추천했고 그 추천은 롯데에 전달되었다. 그 말은 현실이 됐고
박찬영은 1군 무대에 섰다. 타격이 그를 올렸고 감각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 야구는 단 하나의 스윙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박찬영은 이미 그 눈에 걸린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실전형 괴물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박찬영의 기록은 숫자와 흐름 모두 놀랍다. 데뷔 첫 안타는 6월 19일, 8일 뒤인 6월 27일 첫 홈런과 멀티히트, 7월 6일 첫 말루타, 7월 8일 데뷔 첫 3루타까지, 7월 9일까지 15경기 43타석, 타율 0.3배, 3루타 1개, 홈런 1개, 5타점, 8득점. 단기간에 이룬 숫자는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실전 감각. 육성 선수 대부분은 1군에서 긴장감에 휘둘린다. 하지만 박찬영은 더 편안해 보였다. 수비 위치 선정, 주루 타이밍, 타석에서의 배트 컨트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1군 투수들의 변화구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는 실력이 아니라 실전형의 증거였다. 그는 훈련보다 실제 게임에서 강했다. 특히 수비. 초반에는 송구 실수와 포지셔닝 미스가 있었다. 하지만 3루를 잡은 뒤 안정감을 보였다. 7월 9일 경기에서 강한 타구를 연속으로 처리하며 흔들림 없는 송구를 보여줬다. 팬들은 수비로 추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타격과 수비 모두를 겸비한 선수로 성장했다. 주루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한 번의 판단 실수 후 그는 더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배트를 내려놓고 달리는 순간 망설임이 없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이해의 증거였다. 박찬영은 훈련의 모범생이 아니었다. 대신 실전이라는 잔인한 무대에서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매 경기 데이터를 쌓고 다음 경기에서 활용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능보다 이해로 움직이는 선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를 실전형 괴물이라 부른다. 롯데는 왜 박찬영을 콜업했나?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다. 2025년 6월 롯데자이언츠의 내야는 부상과 부진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특히 3루는 확실한 대안이 없었다. 내부 유망주는 수비는 가능했지만 타격이 문제였다. 외부 트레이드는 시기상 불가능했고 반전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다. 그때 박찬영이 눈에 들어왔다. 타격 감각은 이미 검증됐고 1군 투수와 맞붙을 수 있는 스윙 궤적. 수비는 미완이지만 3루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은 가능했다. 중요한 건 롯데가 필요로 했던 공격형 선수라는 점이었다. 감독은 단호히 말했다. 훈련보다 실전에서 더 잘하는 선수다. 그는 팀에 필요한 카드였다. 박찬영의 콜업은 기회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콜업 일주일 만에 연속 안타, 홈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수비 실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줬다. 이는 반짝 활약이 아니었다. 팀이 구조적으로 필요로 했고 그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 롯데는 그를 콜업한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다. 어디에도 없던 퍼즐 조각, 팀을 완성할 연결고리. 이제 팬들도 기대한다. 그가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라 주축으로 성장하길. 이 선택은 지금까지 성공적이다. 반전은 끝이 아니다. 박찬영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가? 그의 이야기는 기적이었다. 3개월 전 독립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이제 1군에서 매일 선발로 출전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큰 파도와 높은 기준이 그를 기다린다. 첫 번째 과제는 체력 유지다. 그는 캠프부터 함께하지 않았다. 시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6월에 1군에 올라왔다. 단기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장기 레이스는 다르다. 기초 체력, 근지구력, 회복 루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다. 두 번째는 포지션 안정화. 3루 수비는 좋아지고 있지만 무난함과 전문성은 다르다. 송구 라인, 반응 속도, 인풋 아웃 계산은 수십 경기에 누적으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세 번째는 전력 분석을 뚫는 것. 현재 그는 상대팀의 정보가 적은 선수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투수들이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때야 진정한 타자라 할 수 있다. 박찬영은 그 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심리적 관리다. 지금은 팬의 응원과 언론의 조명 속에 있다. 하지만 슬럼프는 필연적으로 온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선수의 미래를 좌우한다. 어떤 선수는 무너지고 어떤 선수는 더 단단해진다. 박찬영은 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올해 후반기에 그 답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정체성이다. 그는 공격형 내야수인가? 유틸리티 플레이어인가? 완성형 주전인가? 지금까지는 가능성의 플레이어였다. 이제는 포지션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감독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만들어야 하는 그림이다. 여기까지는 반전이었다. 이제는 증명의 시간이다. 박찬영은 모든 숙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숙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또 다른 감동이 될 것이다. 프로에서 못 쓴다는 기준은 누구의 것인가? 김성근 감독의 말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던지면 프로에서는 못 쓴다. 그 발언은 냉정했고 명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 기준은 절대적이었나? 아니면 그 순간에만 유효한 판단이었나? 박찬영은 지금 1군에서 뛴다.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한다. 실책도 있지만 경기를 뒤집는 안타도 만든다. 그는 분명 못 쓰는 선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틀렸나? 아니다. 그때 그는 부족했다. 불안정한 송구, 느린 반응, 프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유다. 그는 변화하고 성장했다. 틀린 건 평가가 아니라 그 이유를 보지 않으려는 시선이다. 이대호는 달랐다. 단 하나.